그 개봉 때 계속 입고 계셨었던 만남의 집 티셔츠를 또 오늘도 이렇게 입고 와주셨는데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남의 집 연출한 차정윤입니다.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상영해보는 건 처음인데 작년에 상영하고 이번에 지호 배우님 우리 태저랑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얘기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추운데 봐주셔서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 만나요 태저역을 맡은 송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생각보다 쌀쌀한데 괜찮으셨어요? 당연히 들고 계시는구나. 오늘 댁에 가셔서 따뜻한 물로 목욕하시고 저희 영화 여운 많이 느끼시면서 좋은 하루 밤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좋은 얘기 나눌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오네요. 태전은 사실 제가 시나리오 지금 개봉하지 않았나요? 작년 10월이니까 촬영한 지 3년 돼가지고 3년이라는 시간 전에 제가 태전라는 대본의 캐릭터를 보고 그때 3년 전에 저의 심정과 너무 비슷한 캐릭터여서 그냥 너무나도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냥 어떤 연기보다 지금의 나를 태저에 녹이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죠. 촬영도 재밌게 하고 무엇보다 이렇게 다 만들어진 영화를 많은 분들이 선보일 수 있다는 게 많은 위협적이 있었지만 너무나도 좋았던 모두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제가 3년 전에 태저가 됐으면 지금은 이제는 만남의 집이라는 영화 덕분에 정말 많이 취업을 되고 제가 따뜻함도 느끼고 모든 게 좀 많이 온전해진 것 같아서 저한테 되게 감사하죠. 당황하셨나요? 아닙니다. 좀 감동적이라 네, 작품을 만난다는 것, 또 어떤 작품을 촬영하고 많은 사람들도 실제로 만나지만 그 극중에 있는 캐릭터들이 또 이렇게 인물들이랑 만나는 그게 저도 사실 창작자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였는지, 실제로 촬영했을 때가 언제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회는 두 사람이 시간을 약속을 잡아서 만난 거였잖아요. 그 촬영을 준비할 때 어떤 심정이셨는지 혹시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준영이를 제가 처음 만난 거는 아마 의상 피팅했었을 때 만난 게 처음 만났는데 실제로 감독님께서 준영이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이렇게 작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작고 너무 오해지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촬영을 하면서 느낀 건 이 친구가 어린아이라는 생각보다 하늘의 인격체로 대하는 게 태저에게도 더 맞고 저도 본인이 준영이를 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히려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영이를 처음 만나서 촬영을 하는 그 과정에서 준영이라는 아이 때문에 제가 배우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어른스럽고 너무 극중 역할을 잘해주고 그리고 감정이라는 걸 주고 받는 걸 그 나이 때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준영이를 만나는 게 정말 행운이었거든요. 네. 촬영도 너무 재밌었어요. 카페씬 말씀하신 거죠? 카페씬 찍을 때 어떠셨는지? 카페씬이요? 네. 둘이 손을 딱 잡고 근데 네. 써져 있어서 찍었죠. 저희는 뭐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조금 어색하다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렸던 건 예전에 아시겠지만 순서대로 찍을 수가 없고 네. 의정부 그 카페가 의정부 있거든요. 네, 네, 그 카페 씬을 찍을 때 처음 만나는 장면을 찍고 또 저 개인적인 준영이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다 궁금합니다. 네, 카페씬 찍었을 때는 사실 저희가 최대한 순서대로 찍으려고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화라는 게 순서대로 찍을 수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찍었을 때 굉장히 초반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감정이 더 많이 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주연이 영화의 처음 만남이기도 하지만 제가 주연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이 아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그 부분이 감정적으로 비슷하게 맞닿아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저 영화를 보면서 이제 2년, 만남과 2년이라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또 그렇게 작업하실 때 이 점이 중요했는지 안 중요했는지 이런 어떤 이런 수용인분들의 정보, 처벌의 정도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일단 수용자, 수용인이라는 이제 단어를 써주셨는데 보통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재소자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수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취재하면서 이제 실제 교도관 분들 또 이 교정과 관련한 분들은 수용자라는 단어를 항상 쓰시더라고요.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수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교도소를 배경으로 한 영화라고 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한 대부분의 모든 한국 영화들에는 다 죄명이 나왔던 것 같아요. 죄명이 나와서 저 사람이 왜 여기에 들어왔고 몇 년 형을 받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얘는 살인, 얘는 마약 등등의 여러 뭐 범죄 분류들이 있지만 시나리오 쓸 때부터 우리 영화의 주안점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과거가 아니다 라는 대전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포커스가 그쪽을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죄명을 제가 드러내는 순간 여기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각인되는 걸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 범죄자를 옹호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들도 사람이거든요. 다시 이제 사회에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이고 사람을 다루고 있는 게 기본적인 이제 만남의 집이란 영화의 목표였기 때문에 일부러 완전히 배제한 측면이 있어요. 이제 배우님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제 교도관 역할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교도관 역할 배우님들보다 실제 이 수용자 역할을 하셨던 이 당사자인 이 배우님들은 엄청 궁금해 하셨어요. 내가 왜 여기에 들어왔는지는 알아야 연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끝까지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불친절한 차정일 씨예요. 정말 그 어떤 분들의 배우분들에게도 설명을 한 번도 안 해주시고 저도 사적으로 여쭤봤는데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남의 집 덕분에 의정부 교도소의 명예 교도관이 됐어요. 근데 명예 교도관이 되고 나서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입견. 그러니까 선입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했었던 게 그냥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이분들은 저희의 영화를 봐주시는 관객분들이에요. 근데 저 중에 누가 어떠한 죄를 가져서 감옥에 수용생활을 하고 오셨다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분이 한번 다녀오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을 배제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만나기 위한 거를 감독님께서 의도를 해주신 것 같고 그런 걸 제가 좀 느꼈기 때문에 저도 감독님께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 걸로 그리고 그냥 어떠한 선입견이라기보다 그냥 이 사람의 삶의 일부 중에 하나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려우셨나요? 아닙니다. 네, 지금 굉장히 바닥에 계셔서 엉덩이가 차가우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좀 너무 차가운 건 괜찮은데 홍기와 만나서 네, 저 성지호 맞습니다.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호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어디 홍기호? 제가 성지호입니다. 어디 소리시냐고 물어보세요. 저 일병입니다. 저 천씨예요. 이것도 선입견이
천수연이잖아요. 저 천수연이에요, 천수연. 네, 아 진짜 네 맞습니다. 그럼 해주셔서 다 갈 거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개봉했을 때도 어떻게 여자 교도관 주인공의 이야기를 쓰게 되었는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소재예요. 가장 어떤 씨앗이 되었던 거는 2008년도, 그러니까 되게 오래됐죠. 제가 시나리오 쓴 것까지 생각하면 한 15년 전, 거의 한 17, 18년 전에 봤었던 다큐멘터리 3일 편이 있었는데, 그게 청주 여자 교도소 편이었어요. 그 다큐멘터리 3회를 되게 인상적으로 봤었던 이유는 수감자들의 모습이 위주로 그 방송은 펼쳐졌는데, 저는 그 수감자들 옆에, 수용자 옆에 무표정하게 계속 저 정도는 대박. 서 있는 교도관한테 마음이 갔었거든요. 아무 표정이 없이 딱딱하게 본인의 일을 수행을 하는데, 저 너머에, 저 무표정한 얼굴 너머에 어떤 마음들이 있을까? 어떤 감정들이 있을까? 그런데 왜 저거를 내색할 수 없게 된 걸까? 라는 그 마음이 첫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을 하고 싶다, 여자 교도관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기본적으로 저는 항상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거나 조명받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도관이라는 직업군도, 여자 교도관도, 전국의 여자 교도관 수는 굉장히 적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여보세요? 교도관님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취재를 하러. 네, 호주.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가 살면서 가장 접근성이 어려운 곳 중에 하나가 교도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연기를 하면서 수많은 직업군을 연기해봤지만 교도관이라는 직업군을 한 번도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감독님께서 진짜 불친절하게 저희에게 어떤 정보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교도관님들과 한번 만남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을 할 텐데, 감독님께서 그냥 책 한 권 주시면서 읽어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정보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언제요? 언제 줬어요? 얘기해보세요. 근데 그 책이 굉장한 도움이 됐었던 게, 실제 여자 수용자들이 관리해주시는 교도관님이신데, 장선숙 회장님이 쓰신 왜 하필 교도관이야라는 책이 저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직업군 중에 하나인데 덕분에 그 직업군을 좀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교도관과 교도소, 그리고 수용자, 이 모든 게 꼭 있어야 되고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곳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한 번도 태어나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가 그 창작자의 시선을 만나면 그게 조명돼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태저가 준영이를 만났을 때 생각을 하면은 태저의 직업 자체가 많은 분들이 똑같이 공유를 하실 것 같아요. 어떠한 일에 좀 딜레마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졌던 게 준영이를 만나기 전에 태저였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준영이를 만나면서 하나의 따뜻함의 파장이 일어서 준영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아이로 보는 게 아니라 인격체로 보고 하면서 서서히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썼어요. 그래서 준영이라는 존재가 마냥 태조에게 그냥 아이가 아니라 삶의 어떠한 부분을 다시 돌아보고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을 좀 변화시켜주는 하나의 존재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한테도 그런 존재가 만남의 집이었던 것 같아서 준영이를 보면서 그런 따스함 그리고 어떤 파장 덕분에 태저가 변화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만남의 집 덕분에 그 파장 따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많이 달라졌고, 이제 많은 분들 앞에서 눈이 마주쳐서 얘기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왔다는 게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여기 안. 네네, 죄송합니다. 별 말씀. 그분이 이제 610번 버스를 보면서 어. 인사를 하는 장면을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지호 배우님과도 있을 때도 그걸 나타냈는데, 그게 혹시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혹시 좀 궁금합니다. 감사해요. 첫 GV가 만남의 집 GV라니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버스가 스치는 그 순간을 담궈졌을 때 그 자물쇠가 뭔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에 관련된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가 자물쇠가 중요하게 나와요. 근데 준영의 책가방에 처음에 달려있는 자물쇠도 저희가 막 이렇게 익스트림 클로즈업을 막 해가지고 막 인서트로 자물쇠 이렇게 보여주진 않지만, 이렇게 은근히 스쳐가면서 저게 자물쇠가 달랑달랑 거리고 있구나, 준영이가 걸을 때마다 자물쇠가 움직이는구나 라는 거는 인지할 수 있게끔 그게 계속 드러나는데, 아까 얘기한 것, 준영이가 극 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전에 애들이 자기 가방을 한번 뒤진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 자물쇠를 달고 다닌다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 있고 있을 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준영이가 자기 엄마가 교도소에 있고 수감생활 중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 다소 뻔하게 상상할 수 있는 폭력적인 상황들, 반 친구들이 준영이를 왕따시킨다거나 따돌린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놀린다거나 하는 그런 장면은 처음부터 넣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준영이 상황으로 인해서 준영이가 불행해야 할 이유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자물쇠는 충분히 그 아이에게 있을 법한 소재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넣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 관객분들 입장에서 바라보실 때에는 영화 안에 준영이 자물쇠도 있지만 교도소 안에 교도관 분들이 사실 매일 하는 일이 문 잠그고 문 따고 문 잠그고 문 따고 하는 거거든요. 늘 자물쇠와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만남의 집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전 처음에 만남의 집을 보고 실제로 마음이 되게 아팠던 건, 가족들이 함께 있는 그 집조차 펜스 밖에 자물쇠를 반드시 잠궈야 하는구나, 그게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실제로 교도관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눌 때 본인도 그 문을 잠글 때 마음이 좋지 않대요. 근데 규칙이니까, 그리고 어쨌든 여기는 교정시설이니까 할 수밖에 없어서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질문에 막 정확한 대답이 아닐 수는 있지만, 영화의 어떤 수비상관처럼 준영의 자물쇠 옆에 태저가 네잎클로버 키링을 달아서 선물해주고, 마지막에 그 차가운 쇠 자물쇠에 조금이라도 그게 덜 시려 보일 수 있도록 뜨개로 짠 어떤 그 집을 입혀주는 그 것들이 영화 안에서 온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물쇠를 당장 없앨 순 없지만 우리가 그 옆에 무언가를 달아주거나 아니면 그걸 또 다른 것으로 감싸줄 수는 있겠다 라는 마음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배우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뜨개 자물쇠를 마지막에 태서가 잠그고 나올 때 그때 감정은 어떠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보다 재밌어요. 근데 사실 실제로는 제가 그거를 이렇게 씌우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게 씌워져 있는 걸 봤었을 때 정말 그 차가움이 좀 덜한 건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자물쇠가 그렇게 굉장히 크고 단단한데 그걸 한 번 더 체크했었을 때 저도 마음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한 번 더 이렇게 뜨개실로 감싸져 있는 자물쇠가 자물쇠보다 온기로 조금 더 이 안이 따뜻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보면서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태조가 괜히 잠가주니까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또 이거 모르는 소리였던 것 같아요. 교도관님들은 그 무거운 마음으로 잠그시는구나. 네, 이야기를 나눠서 알 수 있었던 거였고요. 마지막 질문을 이제 받을 시간이 됐습니다.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네. 그 감독님 취지대로 모든 제주다들이든 수영장 교도관님들이든 개인적인 얘기 전혀 안 나오잖아요. 네. 여기 갑자기 그 아기가 나와서 아기를 만나게 되고 왜 갑자기 짠짠한 일상에 화장이 있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준영이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이탈이요? 일탈. 지금 따님이 굉장히 옆에서 다급하게 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뭐 얘기하고 싶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 그 얘기하고 싶었어. 알겠어요. 질문을 사실 잘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15년 동안 네. 일상생활 하고 있었는데 왜 그런 사건 왜냐면 태조가 처음에 네. 이제 그 후배 네. 해임장이 아프면 마음이 간다고요 이러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거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도 네. 우리가 마음 서로 안 다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단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뭔가 원칙을 살짝 네. 그런 걸 허물어지는 게 15년이라는 시간 안에서는 쉽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그 질문 주셨던 지점은 글 쓰면서도 고민했었던 부분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이질감 없이 관객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 가장 중요했었던 건 준영이랑 태저가 처음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게 될 때 모르는 사람이었다가 만나게 될 때가 준영이가 장례식장에 있을 때였거든요. 장례식장에서 태저랑 처음 마주하게 되는데 그것도 그 둘은 서로 만날 거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으나 그리고 여기 안에서 나오는 미영 432번 미영이 본인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귀휴를 나갈 수 없게 되고 엄마 상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교도관이 대신이라도 가자라고 해서 둘이 이제 두 교도관이 가게 되었을 때 태저도 그렇고 윤교도도 그렇고 전혀 예상 밖의 빈소 풍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가 혼자 거길 지키고 있는데 심지어 그렇게 혼자 지키게 한 이유가 본인들은 자러 가고 향 꺼트리지 말라고 향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보고 있으라고 한 거에 태저 성격의 이 인물이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으로 약간 욱하는 마음 혹은 내가 뭐라도 좀 하고 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껌종이에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적어서 와준 게 계기인 건데 저는 그 정도의 설정은 태저가 원래 성격이 어땠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영화 구구절절 설명해 주지는 않아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사람의 강직함 그리고 올고든 그러나 겉으로 차가워 보이지만 안에 담고 있는 온기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았어요, 태저가.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어떤 균열이 일어나고 태저가 한번 껌종이 이렇게 던지고 뭐 이렇게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하나 던졌을 때 파장 이렇게 일면
거기에 또 준영이가 엄청 고민을 하다가 문자를 한번 또 딱 보내고, 이것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 순간들로 저는 자연스럽게 그린다고 그렸는데 모르겠어요. 잘 닿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영화 네.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 네. 항상 이제 써가면은 감독님, 멘토님들이 이게 사건이냐? 아니 이거 엄청 큰 사건인데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는데 또 전주에서 이 만남의 집을 보셔가지고 좋네요. 좋다라는 네, 결론으로 나오는데 혹시 한 가지 질문을 더 할 수 있을까요? 필요할 것 같은데? 어, 아, 최근도 괜찮습니다. 어린애에게 감동받았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기억이 어른의 나요. 도움. 작은 도움인데 나에게 큰 감동이 있었다. 그게 저 태소의 껌종이 같았어요. 네, 준영에게.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만남의 집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만남의 집과 관련한 걸 먼저 가장 크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지호 배우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실제 왜 하필 교도관이야? 라는 책을 쓰셨던 여자 교도관님이 계세요. 지금 아마 35년 정도? 35년 차 교도관이실 거예요. 그분의 도움을 시작으로 사실 만남의 집의 시나리오 작업과 모든 전반적인 취재가 가능해질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연락이 닿았던 모든 여자 교도관님들이 저를 만나기를 거절하셨어요. 거부하셨고 어떤 외부인 자체를 만나는 거를 조심스럽고 꺼려 하셨었는데, 제가 그 장선수 교도관님 인스타그램 DM이었던 것 같은데 장문으로 편지를 보냈거든요. 4, 5년 전쯤의 일입니다. 그때 그 답장이 어떻게 왔냐면, 그때 당시에 본인이 화성교도소에 근무하고 계셨을 때인데 감독님이 괜찮으실 때 교도소로 오세요. 제가 지금 교도소 관사에서 지내고 있는데 관사로 와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교도소에 가본 날이었거든요. 그분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마음을 열어준 분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영화가 뭐 언제 나올 수 있었을지 혹은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 싶어서 저한테는 은인 같은 분이에요. 네. 저는 영화랑 좀 다르게 저희 어릴 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잠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쩍벌이 됐었나 봐요. 이렇게 다리가 벌어지면서 이렇게 자세가 틀어지면서 자고 있었는데 앞에 계신 분이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다리를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그때, 내가 내 몸짓으로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도 있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지만 여자로서 쩍벌이 보기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 덕분에, 그 어르신 덕분에 저는 아직까지도 그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 자세가 좀 바르게 됐었던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작은 균열이 네. 이렇게 파장을 네. 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서 별거 아니지만 그분의 그 가르침이 저에게는 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도움이 됐었던 기억이 나요. 네. 네, 저희 어린이날이라서 또 한번 생각이 나가지고 질문을 드려봤고, 길 지나가면 그러네, 오늘 괜히 어린이날이네요. 한 번씩 이렇게 잠궈주시는 어른분들 계세요. 네. 네, 그래서 한번 도움을 주었던 네. 분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고요. 네, 이게 안 오는데 이곳을 영화관으로 만들어 주신 전주국제영화제 골목상팀과 지프지기 분께 샤라웃 드립니다. 네, 진짜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마지막인데 마지막 인사하시죠, 조윤 씨. 마지막 인사하면 될까요? 네, 마지막 인사 나누고 이제 어린이날, 최고의 어린이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해야죠. 일어나서. 인사. 너무너무 추우시죠? 지금 11시가 다 됐는데 아마 예정했던 시간보다 더 오래 한 것 같아요, 지구일은. 저희가
사실 배우님하고 저하고 되게 행복한 마음으로 1년 만에 전주에 내려왔어요. 만남의 집이 작년 가을에 개봉을 하고 극장에서 관객분들을 만나 뵙고 되게 오랜만에 전주 영화제에서, 근데 극장이 아니지만 극장이기도 한 이 뜻깊은 곳에서 만남의 집을 만나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화가 뭐 어떻게 가 닿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태저와 준영이의 만남처럼 일상에서 따뜻한 온기가 늘 곁에 머무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관객분들께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좋은 기억을 안고 또 배우님대로 저는 또 다음 작업을 열심히 해서 다음 영화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추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야외 사령관을 처음 해봤어요. 근데 너무 낭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가 정말 저희에게 너무 좋은 기억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게 좋은 마음으로 갈 것 같고요. 전주를 지금 1년 만에 왔어요. 근데 너무 기분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추운데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엉덩이 좀 쳐. 큰일 날 것 같아. 몸살 날 것 같아. 이 추운 날 이렇게 저희 영화 봐주시느라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밤 만남의 집에 영혼을 간직하시면서 따뜻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전주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소식이 분들 그리고 국제영화제 관계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저에게 항상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말 기억 남겨주시도록 노력하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낭만의 도시 전주에서 만나뵙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오늘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고 조심히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